네, 마이크 다시 켰고, 네, 테스트 좀 하겠습니다. 4명 학생이 공유화면은 보이는데 캠이 잘 안 보인다고 하는데, 저도 이런 수업이 익숙치 않아가지고 녹화된 걸 보면 이렇게 캠은 켜놓는데 제가 이쪽에 와서 많이 수업을 하잖아요. 안 나오더라 아무것도. 저도 좀 무대에 익숙해지도록 좀 해야 되는데 우선 캠이 좀 안 보인다는 학생이 있는데 좀 테스트 해주시고요. 지금 공유 화면하고 이제 캠 화면하고 2개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녹화 영상 올라가면 2개인데 제가 뭐 요런 건 보이겠지만 제가 이제 자꾸 화면에 사라지더라고요. 저도 좀 많이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일단 요렇고 제가 지난 학기에는 이제 2반 수업만 했었거든요. 논리로 설계 2반 수업만 했는데 이제 저도 첫 학기였고 이번 이제 2번째 학기 수업이거든요. 아니, 추워서 끈 건가요? 네. 너무 답답해서 연기가 답답해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제 첫 학기니까 또 강의 평가를 받고 이제 자아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되잖아요. 자기 비판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 이제 3학년들은 똑같은 한 반에 대해서 제가 수업을 2번을 했어요. 뭐 과목을 2과목을 해가지고 이제 수업도 많이 나갔지만 3학년들이니까 뭐 이력서나 면접 아니면 뭐 취업 같은 거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한 3시간 수업 중에 한 10분, 15분을 이제 할애를 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2학년들은 이제 가뜩이나 1학기 때는 막 매주 그 강의하는 방식이 공지가 됐었거든요. 군대에 계셨던 분들은 잘 모르셨겠지만 이번 학기보다 더 엉망이었어. 진짜 엉망이어가지고 반학기 날려먹고 그죠. 반학기 날려먹고 한 학기 중에서 진도를 반밖에 못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특히 2학년들은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많이 잊으셔가지고 복습해달라고 이제 설문조사로 많이 얘기를 해주셔서 1학년 때 배운 디지털 논리회로 다 복습하고 나니까 뭐 진도를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진짜 저도 거의 랩하는 것처럼 진짜 강의봇 수업만 했거든요. 강의봇처럼 이제 했는데 나중에 이제 강의 평가를 보잖아요. 하는데 이제 이렇게 한국 사람들 또 특징이죠. 3점에 쫙 깔아주는 거. 3점이 쫙 깔아주시는데 제가 이제 그 전에 얘기를 했죠. 나도 좀 개선을 하고 싶다. 여기 3점은 학점에서 얘기하면은 이제 거의 F예요. F 사실은. 5가 80에서 100점, 4가 60에서 80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3점은 뭐예요? 40에서 60이잖아요. 저도 이제 설문조사를 하면 항상 3점에 깔아요.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개선을 할 수가 없는 거야. 특히 내가 이제 뭐를 잘 못했다. 아예 팍 낮추거나 좀 올려달라. 그래, 나도 개선을 한다. 그랬더니 또 여전히 중앙에 이제 나열을 해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좀 중앙에 나열이 많았던 게, 이제 뭐, 사회에, 뭐, 누구시지? 전화가 와서, 누구시지? 모르겠는데. 탭으로 왔구나. 제가 탭으로 채팅창을 보고 있는데, 누구시지? 어젠 대출 전화가 한 2번이 와서. 네. 그래서 뭐 사회생활이나 뭐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도움이 될 만한 과목이었다. 근데 이 중간 점수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반성을 한 게 2학년은 시간이 없어가지고 정말 딱 강의만 계속 3시간 막 랩처럼 하고 끝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2학년들도 조금 좀 생활에 도움이 되는 거를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한 3시간 수업 중에 한 10분 정도 할애해서 이제 드리겠습니다. 근데 또 억울한 게 있었잖아, 또. 교수님은 성차별이나 성희롱을 했다. 그럼 보통은 도대체 뭐야? 난 만지지 않았거든요. 그 노트. 한국 사람 특징인 거야. 성희롱과 성차별을 뭐 했다. 3점은 했다는 거잖아. 근데 누굴 만졌다는 거. 그래서 이게 또 한국인의 특성이 사람 하나 훅 가게 만드는 거거든요. 좀 억울했어요. 그거는 좀 억울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평가를 주시면 확 낮추든지 확 올려야 제가 이제 자아 성찰의 기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너 엉망이다 싶으면 이제 내려줘야 내 엉망이었구나. 이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되겠구나. 좀 할 수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네, 쉬어가는 타임입니다. 좀 올릴 시간이니까
자, 저도 이제 올해 임용이 돼가지고 왔기 때문에 사실 이제 학교에 뭐 연구 조직들이 있어요. 교수님들이 꼭 본인 전공이 아니더라도 좀 학생들이 학교에 조금 더 적응을 하고 만족도를 좀 더 높여서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저는 이제 학생 복지, 학생 활동하고 통합 상담센터 두 군데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상담센터가 뭐 하는 곳인지 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이 자료를 가지고 왔고요. 그다음 위치, 학생회가 2층입니다. 여러분들 홈페이지, 대림대 홈페이지에서 쭉쭉 내려보시면 바로 가기가 있어요. 학생 통합 상담센터. 여기가 뭐 하는 곳이냐 보면 이제 뭐 여러분들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막 우울증이 많아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우울증 아니면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문제들 아니면 뭐 가정사 아니면 본인이 이제 뭐 어린 시절부터 조금 있었던 그런 우울증 누구나 조금씩 있잖아요. 그죠? 저도 있어요. 저도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우울증이 지금 높아져 있는 상태여서 이런 우울증들 많이 상담을 해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친구나 지도 교수님하고 상담도 하겠지만 때로는 좀 너무 가까운 사이나 굳이 나를 좀 드러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학교에서는 정말로 그런 상담 자격증 가지신 전문 상담 선생님이 두 분 이제 항상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상담을 요청을 할 수도 있고 오프라인으로 그 상담을 요청할 수도 있고요. 이제 당연히 무료에 이거는 법적으로 비밀이 보장이 됩니다. 법적으로 이런 사실은 그 상담 내용이나 상담 이력 그리고 누가 했는지 개인정보는 유출이 되면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밀이 유지가 되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상담 선생님이 시간이 잘 안 돼가지고 되게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이미 많은 학생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심리 검사 여러분들이 아는 뭐 MBTI나 기타 제가 또 저도 잘 모르는 그런 심리 상담 검사도 다 무료로 해주시고 그리고 정말로 약간 좀 약물에 그런 게 필요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전문적인 병원에 상담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계를 학교에서 해주시면 비용을 더 줄일 수 있다고 해요. 무료도 진행 가능하고 그래서 전문적인 병원까지도 연계가 되니까 근데 좀 사실 그거는 키워두면 키워둘수록 더 큰 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너무 이렇게 벽 치지 말고 아 내가 가면 약간 좀 낙인이 되는 건가? 이런 인식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제일 이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거 많이 이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하는 건 취업 상담이에요. 학교에서 크게 개인 심리 상담과 취업 상담을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 쪽은 이제 뭐 당연히 학과 지도 교수님들, 3학년들은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학교에서 취업 센터가 따로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BAS 점수 받는 거 그런 것들 이제 취업 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취업 센터도 여기 뭐 학교 홈페이지 이쪽으로 가면은 이루어지고 있고 요게 이제 저희 학과 홈페이지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취업 많이 찾으려고 하는 데가 나중에 보면 이제 사람인이나 뭐 잡크루팅? 잡코리아. 어쨌든 잡코리아. 여기 두 군데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좀 뻥카 공고도 많아요. 사람을 이미 다 뽑아놓고 근데 이제 내정제가 있다는 걸 알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사람을 뽑아놓고 공고를 내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검색을 하다 보면 유영찬 학생 수업을 착각해서 이제 들어오셨대요. 나 까먹지 말고 그 명단 좀 다운로드 해달라고 얘기했죠. 근데 정신이 오락가락 해가지고 어제는 1교시 녹화 버튼을 안 눌러. 녹화돼 있어요. 내가 고마워. 내가 애를 낳아서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원래부터 좀 이랬어. 그래서 꼭 명단 다운로드 받아달라고. 어제 1교시 녹화 안 눌러서 날려먹었거든요. 어디까지 얘기했죠? 그래서 회사에서 이제 학교로 직접
취업 요청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무슨과 딱딱 집어서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정말 이과에 특화된 어떤 사람을 찾으려고 정말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은 취업센터 홈페이지에 가서도 보실 수 있지만 해당 과로 딱 집어서 오는 건 여기 학과 홈페이지에 취업 공고에 조교 선생님이 따로 모아서 항상 공지를 해주십니다. 아직 2학년이어서 난 좀 많이 남았는데 라고 하시지만 자꾸 가서 보세요. 알았어요. 잠깐 쉬어가는 타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취업 공고를 보시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제 뭐 학과 전공 과목 어느 정도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관심이 있었던 과목들 그리고 이 과목과 연계된 어떤 직업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PLC가 재밌는 것 같다. 그러면 사람인이나 이런 데 PLC라고 검색어를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이제 관련된 채용 공고들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 취업 공고들이 몰려있는 지역, 이제 자기만의 기준이 생겨야 됩니다. 나는 뭐 충청권 이상으로는 절대 내려가지 않겠다. 아니면 나는 이 안양의 뼈를 받겠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검색어를 쳤을 때 그리고 지역을 쳤을 때 어느 정도의 공고가 나오는지 보란 얘기예요. 그리고 뭐 원하는 뭐 연봉도 본인이 이런 기준이 계속 있겠죠. 나는 뭐 얼마에서 얼마를 원하고 있다. 아니면 시장을 계속 보는 거예요. 아, 이 직종은 얼마에서 얼마를 많이 주네. 이런 것도 보고 내가 좀 눈여겨보는 회사들이 생길 거잖아요. 뭐 나는 뭐한 1,000명 정도 되는 규모도 좀 찾았으면 좋겠고 그러면 그 회사를 찜하고 보는 거예요. 이 회사는 좀 괜찮네. 찜해서 보다가 채용 공고가 내가 원할 때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지만 나면 그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2학년이어서 잡을 수가 없지만 계속 구경을 하고 그 원하는 회사에서 아니 원하는 직종에서 바라는 자격증들 있잖아요. 채용 조건들, 운전면허, 아니면은 뭐 필수 자격증, 아니면은 뭐 군필, 이런 조건들이 있구나. 그러면 내가 놓친 조건들이 있나도 계속 찾아보면서 갖추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2학년, 2학기 정도 됐으면 자꾸 채용 공고도 찾아도 보시고, 올라온 공고도 보시고, 그죠? 그래서 내가 생각나는 직업의 공고가 많이 올라오는지, 엄청 많다 그러면 좀 시장이 넓은 거고 적다 그러면 아 얘는 좀 박 터지는 데구나 이런 감도 좀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정도 됐으면 이제 심심할 때 웹서핑 할 때 한 번씩 좀 찾아보시라고 저는 항상 권해드립니다. 알았죠? 그래서 요거 자꾸 이제 습관을 좀 기르세요. 뭐 영어 점수를 원하는 회사나 직군이면 지금부터 만드셔야 돼요. 알았죠? 자, 이제 전동기 원리 드디어 이제 왼손과 오른손이 끝나고 도선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선 모양이 직선에서 약간 좀 바뀌었어요. 아까 이석규 학생이 발표를 할 때 이 그림 잠깐 하나 보여주셨는데요. 자, 도선을 이번에는 한 바퀴를 걸었습니다. 돌았어요. 네모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요. 아직 이 동그란 것과 네모난 모양을 신경 쓰시지 마시고 도선을 2개를 배터리에다가 연결을 했습니다. 긴 쪽 플러스, 짧은 쪽 마이너스 하고 배터리를 딱 켰어요. 자, 키면 어떻죠?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빨간색 화살표대로 흐르게 됩니다. 맞나요? 전류 흐르고 있어요. 자, 이제 왼손 법칙을 써서 해석을 할 건데요. 반씩 나눠서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생각하지 마세요. 전류가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만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왼손 펼치시고요. N극, S극 고정된 자석 있고 전류 방향 들어가고 있죠. 그죠? 칠판 쪽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전자 힘, 전류 들어갑니다. 자기장 N에서 S죠? 돌려주세요. 그죠? N에서 S입니다. 그다음 내 엄지가 어디로 향하고 있다? 아래입니다. 자, 그래서 이 힘의 방향, 초록색 화살표는 밑으로 향하고 있어요. 자, 이번엔 나머지 반쪽 해석할게요. 여기 없다고 치시고 이쪽 갑니다. 전류 나오고 있죠?
칠판 여러분 쪽으로 나오고 있어요. 바깥쪽 자기장 자석 N에서 S 갑니다. 힘 엄지 어디로? 위로. 자, 우리 가고 있죠, 엄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이제 가셔야 돼요. 알죠? 어차피 나중에 가야 됩니다. 자, 위로 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쪽 힘 화살표, 이쪽 힘 화살표. 한쪽 아래로, 한쪽 위로. 어떻죠? 돕니다. 맞아요. 드디어 돌았어. 이제 처음 돌았어. 모터 돌잖아요? 돈 거예요. 드디어 도는 거 이제 처음 나왔습니다. 자, 이제 돌았어요. 돌았는데 그러면 이 만들어 오는 전선이 어떻게 되죠? 꼬이네. 맞죠? 전선이 꼬여버렸어요. 자, 꼬였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전선 꼬였어요. 전류 방향 반대니까 또 헷갈리겠네요. 여기 한번 보고. 자, 전선 한번 꼬았습니다. 자, 플러스 마이너스는 변함이 없죠. 자, 그럼 한번 꼬인 상태에서 그러면 이번에는 이쪽, 오른쪽에 전류가 들어가겠죠. 전선 한번 꼬였으니까 얘가 이쪽에 와 있는 거잖아요. 왼쪽에 있는 오른쪽. 자, 그럼 어때요? 힘의 방향. 전류, 자기장, 힘. 미치네. 그럼 어때요? 얘 아까 돌았죠? 근데 이번에는 힘이 반대니까 또 돌죠. 이게 뭐야? 이게 모터가 채 한 바퀴를 돌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맞아요? 요거 이해됐어요? 자, 다시 갑니다. 여기 왼쪽, 오른쪽 힘 방향 도는 것까지는 됐나요? 됐어요. 근데 한 바퀴 돌고 나니까 전선이 꼬인 상태예요. 맞아요? 이렇게 갔다가 지금 반 바퀴 돌면서 꼬였어요. 그러면 이쪽 전선, 왼쪽 전선 원래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었죠, 전류. 얘가 꼬였어요. 그러면 얘 계속 안쪽으로 들어가겠죠. 왜냐면 내가 지금 왼손은 계속 배터리에 플러스에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는 쪽에서 힘이 어느 쪽? 아래쪽. 그죠? 돌았다. 이게 뭐야? 그죠? 바보잖아. 그래서 필요한 게 뭐다? 전류 방향을 바꿔줘야 돼요. 즉, 반 바퀴 돌면 이 플러스에 연결되어 있던 전류 방향을 반대로 바꿔줘야 된다. 그걸 하는 게 뭐다? 예습을 하신 분들은 정류자, 요 동그란 부분입니다. 동그란 부분. 정류자, 요 모터의 구조는 다음 시간에 모터 하나씩 다 분해하면서 모터의 구조 시간에 다시 배울 거예요. 요런 정류자가 있다 두시고요. 제가 모터를 많이는 못 뜯었어요. 많이는 뜯을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서 제가 이제 모터를 쭉 돌릴 텐데 우리 만지고 손 잘 소독해 주시고요. 모터는 한번 뜯으면 끝이에요. 사망하신 거예요. 왜냐면 이게 생산, 제가 이제 뭐 모터 직군에서 이제 생산 쪽 얘기 드렸는데 얘가 생각보다 굉장히 정밀하게 조립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조립하는 기술 자체가 한번 뜯으면 끝이에요. 끝.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모터 뜯은 거 한 2개를 돌릴 텐데 요 뚜껑 쪽에 한 번씩 탱탱 해보세요. 스프링처럼 되어 있어요. 이게 뒤에서 설명드릴 브러쉬입니다. 브러쉬. 그러니까 요거예요. 요거 밀고 있는 거. 그리고 요 안쪽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이렇게 갈색 모양으로 보이는 게 있어요. 요 안에. 여기도 이제 초점이 잘 맞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요게 이제 요 안에가 저 동그란 거 정류자입니다. 그래서 요 모터를 한 바퀴 돌리고 2바퀴 돌리고 3바퀴 돌려서 보세요. 그럼 제가 설명을 할 때마다 눈에 하나씩 보이는 게 늘어날 거예요. 지금은 뭐가 감겨 있네. 그죠? 요 구리선 감겨 있고 뭐가 보이는데 요것도 그냥 스프링이네. 그렇게 보고 한 바퀴 돌리고 2바퀴 돌리고 하다 보면 이제 수업이 끝나갈 때쯤에는 보이는 게 조금씩 늘어날 겁니다. 부실 수 있는 게 2개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2개만 부셨고요.
나머지 두 개는 지금 분해를 못했어요. 분해를 못했는데 요런 구멍 틈 보이시죠? 구멍 틈으로 이렇게 막 뭐야? 왜 누가 이렇게 비명을 요 틈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보시면 이제 또 누가 밀고 있는 브러쉬도 보이고 정류자도 보일 거예요. 설명을 좀 들어야. 분해 안 된 것도 좀 한번 보세요. 그리고 팀즈로 참석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 동영상도 이제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동영상 보시면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요거 연습 계속 갈 겁니다. 이제 요 그림은 또 똑같은 거를 부시면 안 돼요. 부시면 안 돼요. 뽀개는데 엄청 힘들었어요. 뽀개는데 힘들어서 더 이상 뽀갤 게 없어가지고 잘 간직해 주셨는데 테이프 그거는 분해가 안 된 거예요. 분해를 할 수 없는 모터여서 그거는 그 틈으로 이렇게 좀 보세요.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죠?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면 계속 돌 거니까 돌면서 내가 눈에 뭐가 더 추가로 보이는지를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여기 그림이 자꾸 바뀔 수도 있으니까 계속 연습을 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좀 다른 그림입니다. N극과 S극 자석 있고요. 배터리 연결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자, 전류가 어디서 어디로 가겠죠? 그렇죠. 이쪽 초록색에서 파란 쪽으로 돕니다. 그럼 이제 우리 뭐 이 정도야. 전류 초록색은 안쪽으로 가죠. 자기장 N에서 S. 힘 밑에 한 바퀴 돕니다. 이렇게 갔다가 전류 바깥으로 오죠. 자기장 힘 위. 맞아요. 여기 파란색 해석하고 있어요. 지금 파란색. 손가락이 위로 올라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얘 어떻다? 돌아요. 돌았더니 전선이 꼬였어요. 자, 그런데 아까 초록색은 계속 플러스에 연결돼 있잖아요. 계속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 흐르고 있죠. 다시 갈게요. 초록색 부분 전류, 자기장, 힘 밑으로 가죠. 얘는 위로 가죠. 다시 반시계로 도는 거예요. 즉, 채 한 바퀴를 못 돌고 반 바퀴씩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요거 때문에 배터리는 고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요 전류 방향을 요만큼 왔을 때 반대로 바꿔주면 참 좋을 것 같잖아요. 그죠? 계속 시계 방향으로 돌 수 있게끔. 그래서 그 전류 방향을 바꿀 수 있게 하는 건 없을까? 나온 게 바로 정류자랑 브러쉬라는 겁니다. 정류자랑 브러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터 구조에서 조금 더 자세히 배울 거고요. 그래서 이 그림 자세히 한번 보시면 뭐가 하나 나왔어요. 그죠? 배터리에서 전선을 바로 연결한 게 아니라 중간에 어떤 장치, 기계적인 장치를 놓았습니다. 약간 동그란 거 보이고요. 네모난 거, 미는 거 보이나요? 자, 이 네모난 미는 게 바로 제가 분해해드린 모터 검은색 뚜껑에 달려있는 그 네모예요. 맞나요? 얘가 이 동그란 정류장을 밀어주기 위해서 스프링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 지금 펜 들고 있는 그 뚜껑 전화 보죠? 또 대출인가요? 피싱. 그래서 그 뚜껑에 달린 탱탱 하는 게 바로 브러쉬예요. 한 바퀴 계속 도세요. 계속 돌면 안 보이는 게 보입니다. 그 탱탱 하는 게 바로 이 브러쉬고요. 여러분들 그 분해된 긴 쪽에 있는 안에 있는 거 보면 동그란 게 보일 거예요. 동그란 거 약간 구리색으로 보이는 게 바로 요 정류자예요. 이 정류자는 뭐냐면 동그란 거를 반을 딱 나눠놨어요. 반을 나눠서 그림을 다시 한번 좀 축소를 하면
이 그림은 지금 4개로 나눠놔서 전류 방향을 바꾸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흘러가지고 얘가 이쪽 반시계로 한번 돌고 나면 요만큼 왔을 때 전류 방향을 바꿔주는 거예요. 얘는 플러스가 지금 파란색이었죠. 플러스가 파란색 도선 쪽에 연결되어 있었는데 요만큼 돌고 나면 플러스가 마이너스 쪽으로, 그죠? 전류가 바뀌어 있죠. 그리고 여기 오면 여기서 한 바퀴 돌고 나면 판판하게 오면 다시 파란색이 플러스 쪽에 있어요. 그래서 도선은 그대로 있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전류를 계속 바꿔주는 거. 그 동그란 거를 반을 딱 나눠서 그게 계속 반짝반짝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모터 계속 돌려가면서 보시고요. 여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제가 여기 유튜브 링크를 걸어 놨거든요. 저는 이제 좀 광고나 좀 필요 없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잘라서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대면 참석하시는 분들은 소리가 안 들릴 거예요. 팀주분들은 소리가 들릴 텐데 요 마이크랑 스피커랑 같이 키면 울림이 너무 심해서 그런데 별 소리 아니에요. 뭐 그 알죠? 유튜브 배경음악과 영어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밑에 자막이 나오니까 그거는 그냥 소리 없이 조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DC 모터예요. 우리가 아는. 여러분들 제가 분해해 놓은 거 보면은 선이 2개가 있을 거예요. 2핀. 그래서 DC예요. 플러스 마이너스만 연결하면 되기 때문에. 자, 여기 보이죠? 갈색.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석, 전선 돌죠? 그죠? 전선 돌고 자기장, 화살표 흐르고요. 이름 계속 알아두세요. 정류자, 브러쉬, 배터리 연결해 보겠습니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전류 흐를 거예요. 그죠? 화살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전류 흐릅니다. 그럼 빨리 가요. 전류, 자기장 힘. 그죠? 힘 밑에 쪽이니까 이쪽으로 돕니다. 맞아요? 자, 반바퀴 왔어요. 그 다음에 이 파란색 색깔 지금 바뀝니다. 전류 방향을 얼른 바꿔줬어요. 그래서 일정한 방향으로 돌 수 있게 요즘 깜빡 바뀌죠? 그죠? 이게 정류자가 하는 일이에요. 자, 근데 얘가 중간에 오면 어떻다 그랬어요? 중간에 오면 바뀌고 근데 이 중간 부분에 요거 지금 딱 90도 섰을 때 정류자가 전류 방향을 바뀌느라고 이 중간 부분에서는 뭔가 그죠? 멈추죠? 이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얘기는 선풍기가 덜커덩, 덜커덩, 덜커덩 이렇게 도는 거예요. 자, 이렇게 움직임이 조금 부자연스러운 거. 부자연스러울 때는 어떻게 하면 좋다? 하나 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류자를 한 번 더 쪼갭니다. 그죠? 여러분들 뽀갠 모터를 보면 전선이 한 가닥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많이 감아놨어요. 그 많이 감아놓은 게 바로 이런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많이 감아놓은 겁니다. 이따만큼. 그죠? 이따만큼. 선 2개 있죠. 여러분들 뽀갠 아니면 겉에 쇠에 있는 부터 보면 이렇게 항상 2단자가 나와 있어요. 맞아요? 양쪽에 2개. 그래서 겉에 아무것도 안 써 있다 하더라도 2핀 나와 있으면 아 얘는 DC 모터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알았죠? DC 모터구나. 네, 이렇게 스프링 밀고 있는 거고요. 그림을 조금 다른 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똑같이 자석이에요. 자, 여러분들 분해되어 있는 거 반쪽짜리 한번 볼까요? 분해되어 있는 거 보시면 이 분해되어 있는 양쪽에 회색이 있어요. 이게 바로 자석입니다. 붙어 있는 거. 자, 한 바퀴 더 돌게요. 그러면 안 보이던 게 다시 보입니다. 또 한 바퀴 도세요. 자석 있고요. 도선,
전류 연결해서 벌써 전류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도선에 연결한 거 뭐다? 정류자, 커뮤테이터라고 해요. 커뮤테이터, 브러쉬, 스프링 연결되어 있고요. 이렇게 스프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전류 흘려볼게요. 브러쉬 지나고 정류자 지나고 쭉쭉쭉쭉 가죠. 자, 아까 스프링 보셨으면 이제 그 회색 바깥에 있는 자석을 한번 좀 기울여 보세요. 자석이 보입니다. 이제 전류가 흐르다가 갔다가 전류 방향 화살표 바뀌는 거 보셨나요? 전류 방향 바뀌고 있고요. 이게 바로 정류자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돌고 있다. 참, 이거 다 여러분들 막 캐드 배우시잖아요. 캐드로 그리는 건데, 캐드를 못 해가지고. 여기도 이제 정류자를 반으로 쪼갰기 때문에 좀 이제 움직임이 둔화가 된다. 하나 더 쪼개자. 그죠? 더 쪼개자. 그래서 얘를 움직입니다. 그죠? 도선도 하나 추가가 됐고요. 자, 정류자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바뀌는 순간 요 도선에서 요 도선으로 바뀌고 움직임도 바뀌고 그죠? 계속 돌고 있습니다. 요런 좀 되게 잘 그려놨더라고요. 이해가 쏙쏙 되게. 그래서 이렇게 코일을 많이 추가를 해놔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모터에는 실제로 더 많이 감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아까 분해 안 된 거 있잖아요. 분해 안 된 것도 안쪽으로 막 보시면 코일도 감겨 있고 갈라진 정류자도 보일 거예요. 갈라진 거 봤어요, 정류자? 여기서? 찾았어요. 찾으셔야 돼요. 분해 안 된 거 딱 보시고 아, 얘는 정류자가 몇 개로 갈라져 있나 그리고 브러쉬가 어떻게 밀고 있나 그런 것들이 눈에 보여야 됩니다. 전선을 많이 감을수록 센 자석이 나온대요. 그래서 전기를 더 넣어주면 힘이 좀 세진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용어가 뒤에서 다시 나오겠지만 자, 여러분들 분해된 거에서 자석 보셨어요? 양쪽? 그 자석은 돌까요? 안 돌까요? 안 돌아요. 고정돼 있다. 그래서 모터에서 고정자라고 합니다. 고정돼 있다. 그럼 도는 애들은 회전자예요. 그죠? 자, 우리가 분해한 DC 모터에서 도는 애는 전선 쪽이죠. 그죠? 전선 쪽이고 고정돼 있는 거는 자석 쪽입니다. 그런데 모터의 종류마다 반대가 되기도 해요. 알았죠? 꼭 자석이 고정돼 있고 도선이 회전하는 건 아니다. 네, DC 모터는 일반적으로 자석이 고정이 돼 있고 전선 쪽이 돈다. 회전자, 고정자 이런 용어도 좀 알아두시고요. 선풍기 보시면은 일단 요거 날개 돌려야 되죠. DC 모터 하나, 회전해야 되죠. 목 돌려주는 모터 하나, 그래서 이런 두 개 달려 있고 이런 전기 톱들 있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모터 딱 받으면 꽁다리가 두 개네. DC 모터구나. 안에 봐서 정류자도 있고 브러쉬도 있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보세요. 실물을 자꾸 좀 보셔야 되고요. 아는 만큼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돌고 자꾸 보시라는 거고요. 마지막 영상입니다. 똑같이 보이지만 사람들마다 그림도 각자 그려놓고 설명도 조금씩 달라요. 보시면서 익숙해지세요. 자석, 고정자라고 부른다 그랬죠? 고정자, 전류, 도선, 회전자. 분해해 놓은 DC 모터입니다. 자, 여기 고정된 거 자석 보이시죠? 우리 분해한 거랑 비교를 해보세요. 자석 보였고 여기 도선 감은 거.
사실 왜 이 부분을 막 3개로 쪼갰냐. 이런 거는 이제 기계과나 모터 설계 쪽 가면은 더 자세히 배우는 거예요. 몇 개로 쪼개야 되고, 얼마만큼 길어야 되고, 전선에 그 성분은 모여야 되고, 이런 것들은 더 또 다른 학문입니다. 이렇게 영상들을 한번 보셨어요. 우리 진도 얼마 안 나갔는데, 많이 눈이 감기고 있어요. 많이 눈이 감기고 있고. 더운가요? 더워요. 많이 눈이 감기고 있어. 재미가 없어요. 재미없고 어려운 거 맞고요. 여러분들이 그거잖아요. 은근히 우리가 덧셈, 뺄셈, 곱셈은 10년 넘게 했어요. 맞아요. 이제 좀 익숙하시죠? 10년 넘게 하니까 우리가 배운 뭐 전기, 자기 이런 거는 우리 아직 채 1년 정도밖에 안 했잖아요. 귀에 잘 안 읽고 용어도 어렵고 뚜껑 어디였어? 뚜껑. 뚜껑 잘 테이프 닫아주세요. 그러니까 좀 어려우니까 자꾸 영상도 보시고 용어도 많이 익숙해지세요. 자, 그래서 정류자라는 용어 나왔죠? 제가 올려드린 수업 자료에 전류자라고 제가 오타가 좀 있어서 수정을 했습니다. 전류자 아니고 정류자입니다. 그래서 전류의 방향을 계속 바꾸는 거, 정류자, 커뮤테이터라고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운동을 부드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정류장을 더 쪼개고 전류 코일을 더 감아줘야 된다. 그게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전동기의 원리였고요. 계속 얘기 드리지만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울 건 이제 DC 모터예요. DC 모터는 DC는 뭐죠? 직류. 플러스 있고 마이너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받은 모터에 여기 연결하는 부분이 2개다. 그럼 직류 모터입니다. 그러면 AC, 교류 모터는 이게 몇 개다? 3개. 6개, 9개, 3의 배수로 흘러가요. 이게 좀 많다. 내가 연결해야 될 게 많은 것 같다. 그럼 걔는 교류 모터입니다. 그죠? 이렇게 꽁다리만 봐도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DC 모터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하시고 안에 분명 자석이 있을 거예요. 그 자석 때문에 모터가 회전을 하는 거고요. DC 모터는 이름 그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직류 연결하는 거다. 다시 한번 뜯었죠. 계속 보세요. 자석, N극, S극 밖에 있고요. 이 자석 돌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 고정자. 자, 직접 돌아가는 부분은 도선이죠. 전류가 흐르는 곳. 그래서 전기가 흐른다고 해서 전기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회전한다고 해서 회전자라고도 불러요. 그죠? 용어는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석. 자석이 흐른다 해서 뭐다? 계자 부분이라고 불러요. 필드. 계자. 용어가 막 지금 정신없이 나오고 있죠?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그란 부분 갈라져 있는 거 뭐다? 정류자. 스프링처럼 밀고 있다 정류장으로 고정해 주는 거예요. 브러쉬라고 합니다. 제가 첫 시간에 DC 모터 특성을 잠깐 설명드리면서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런 기계적인 문제 때문이에요. 브러쉬가 스프링으로 물고 있다 그랬죠? 스프링은 계속 여러분들 장난감 스프링 계속 하면 나중에 어때요? 스프링이. 그죠? 이런 탄성이 많이 줄어듭니다. 즉 고정시키는 힘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DC 모터는 그렇게 오래 쓸 수가 없습니다. 한계성이 있어, 수명에 한계성이 있는데 여러분들 가끔 가다 보면은 요 스프링 때문에 소음도 있어요. 여러분들 왜 선풍기 만약에 인터넷 쇼핑으로 좀 사보신 분들은 무소음 선풍기 요런 거 조금 비싸게 파는 애들이 있어요. 별 기술이 아니에요. 요 브러쉬를 그 무언가로 대체를 한 겁니다. 스프링을 없앤 거예요. 이 없앤 게 그렇게 비싼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비싸게 팔아요. 막 말은 엄청 거창하게 써놨어요. 무소음 기술을 적용한 최신 첨단 기술에 그냥 브러쉬를 없앤 거예요. 그죠? 그만한 값어치가 있느냐는 사실 좀 모르겠지만 우리 손풍기도 막 보면은 DC가 아니라 BL 뒤에 맺으면 BLDC라는 게 있어요. 브러쉬리스, 브러쉬를 없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가격을 뻥튀기를 해서 팝니다. 그죠? 그 실체를 알고 나면
좀 사기를 당한 기분이지만 저도 모터를 공부했지만 그래도 또 사요. 이 업생 게 그렇게 첨단 기술인가? 내가 5만 원을 더 주고 사야 되나? 하지만 그 광고 문구에 나도 속고 있어. 현실은 이렇다. 그 브러쉬 때문에 기계적인 소음, 기계적인 수명의 한계가 존재한다는 거. 이게 이제 DC 모터의 특성입니다. 자, 우리 전동기 용어 이제 나가기 전에 조금 쉴 텐데, 여기 더운가요? 왜 이렇게 다들 다 자고 있죠? 뭐 좀 수업을 길게 한 10분 정도 더 하고 싶은데, 너무 다들 눈이 안 보여서. 졸려. 재미없어요.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어. 한 10분 정도 좀 물도 마시고 조금 바람 좀 쐬고 오세요. 공기가 좀 팍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네, 여기다가 다운로드 할 거거든요. 네. 핸드폰에서 PC로 바꿔서 제거 8시 54분에 했거든요. 근데 아예 안 보여가지고. 난 왜 안 보이지? 제가 이게 뭐지? 화면도 안 보이고 계속 끊겨가지고 교수님 화면이 안 보이고 계속 끊겨서 왜 그러지? 제가 이제 안 되겠다 해서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일단은 그러니까 막 이게 이런 의견이 많으면은 조금 체크를 해볼 텐데, 그죠? 좀 혼자만 그래가지고 뭐 왜 그런지 모르겠네. 그거 안 먹어요? 행복 있었다?